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요,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1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 상속인이 자녀들이 상속받느냐 또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은데요. 먼저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생전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기본 하한이 5억입니다. 하한 5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억, 200억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 배우자 공제는 하한이 최고 30억 원까지 공제 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일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4가지를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화한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이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자녀들은 일괄 공제 5억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남겼는데 자녀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공제 금액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표가 5억입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적지 않죠?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세금, 공과금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는 데 들어가는 장례 비용도 공제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데 아버지의 부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공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게 되면 세무사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다. 그럼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10억 원 미만인 사람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 즉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다르 말일부터 사망한 날 그 다르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여러분 상속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다시 상속재산을 조사해서 다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세금 결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억 원 미만인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받은 주택을 부모로부터 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상속인도 한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님이 한 채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상속인은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속받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이 주택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취득세는 2.8%입니다. 순수한 취득세만. 그러나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인이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혜택을 봅니다. 0.8%만 내면 됩니다. 순수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보게 되면은 취득세를 얼마 내느냐? 2.96% 냅니다. 3.16% 냅니다. 순수한 취득세는 2.8%고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를 더하니까 3.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그 주택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이 없어요. 다시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무조건 세금 나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이 상속받은 이 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른 말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해요. 그런데 신고할 때 이 상속주택을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감정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든 안 내든 신고하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높게 평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높게 평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해서 7억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7억에.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만약에 바로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양도했다면 만약에
감정평가가 7억인데 7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7억에 신고했는데 그걸 뭐 8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 처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줄이는 노하우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살아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할 때는요, 돌아가시기 전 훨씬 젊었을 때 나이 드셔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자산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는 5년 이후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5년 훨씬 전에.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역시 상속자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세 공제입니다. 신고세 공제를 3%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것.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통 20%가 되겠고요. 만약에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무려 40%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부 24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 24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안심상속,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부 24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통합처리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정부 24시에 들어가셔서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은 상속재산 조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은 만약에 공동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들이 공동상속이다.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은 누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느냐?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분이 큰 사람이 없고 지분이 똑같이 4분의 1 사형제가 받아가지고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상속재산이 많던 적던 반드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라.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8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 3억이 생긴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